조선주의 급등만큼이나 앞으로 향후 10년간 장기간의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섹터, 바로 원전주, 오늘 저와 함께 더욱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의 원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선주의 이제 10년 상승 사이클을 이제 말씀드린 이후 이제 원전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우리 앞으로 이제 원전주들의 얼마나 이제 상승이 나와줄 것인지, 그리고 체코 이제 원전 두코바니 관련된 이슈도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만한 포인트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요,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김문수 이제 전기료 인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명확성, 실현성이 이제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모두 이제 지금 대놓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에너지 관련된 키워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에너지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이제 탈원전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평가는 앞으로도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 정책으로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연하게도 SMR이라든지 기존 원전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이제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2일 공동성명 발표 예정에 이제 관세 인하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엔 또 관세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고, 그로 인한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뒤로 좀 미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땡겨 쓰는 소비가 있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치솟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어 나간다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도 서서히 좀 잡혀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우리가 조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우리가 흔히 이제 관세 전쟁이다, 무역 전쟁이다 하는데 실제 전쟁도 이제 좀 평화 무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5일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기다리겠다 얘기를 했고요. 푸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화답하면서 3년간의 전쟁 끝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 평화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를 서로 달래가면서 우리 빨리 전쟁을 끝내자 이랬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 보이고, 또 트럼프랑 이제 그 젤렌스키랑도 한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 주체적으로도 이제는 평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평화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든지 혹경기라든지 저물가, 이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평화라는 깃틀이 닦이지 않으면 장기적인 추세적 상승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러우 간에 이제 총칼이 오고는 진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이제 첨예한 대립을 이끌어냈던 이 관세 관련된 이슈들도 중국과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각국들과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세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러우 전쟁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원전의 르네상스에 이제 시동을 걸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4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원전 용량을 이제 2050년까지 4배 수준으로 올리겠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장기적인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8개월 내로 이제 원자로 승인도 가능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 규정도 이제 바꿔가지고 건설 속도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해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원전 관련된 건설로 DADNC도 좀 언급을 드리기도 하고 각종 건설사들이 이제 원전 관련된 건설에 좀 힘을 보태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차세대 원자로의 자금을 지원하는 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나서서 원전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원전 이대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가 설계 87%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발전 용량을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장기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원전에 있어서 미국의 가장 우방국이면서 원전 파트너로 볼 수 있는 국가는 역시 저는 또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있어서 큰 악재로 이제 좀 자리 잡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형성됐던 게 하나 있죠. 바로 체코 당국에서 한수원에 계약에 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계약이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니냐. 체코 관련된 이 두코바니 프로젝트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고행정법원에서 가처분 무효 요청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정부라든지 체코 당국이랑도 얘기가 끝난 건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프랑스 손을 들면서 아직은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 계약서 사인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뒤로 딜레이 될 거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체코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한수원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게 취소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모두 계약을 하는 당사자끼리 지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 법원 때문에 좀 뒤로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뒤로 밀릴 가능성만 있지 취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제도 이제 항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체코 당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근 프라하 방문 기간에 두코바니 이제 원자력 발전사가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최대한 신속하게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이제 한국 측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두코바니 쪽에서도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체코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법원에서 이런 얘기가 떨어지긴 했는데 항고장 넣을 거고 거기에 해서 빨리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빨리 이제 항고장 넣어서 계약 체결하자. 근데 딜레이 되는 거지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프닝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근본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하는 거랑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제 탈원전 이슈도 한번 있기는 했었는데 결국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력 수요는 2020년 이전보다 훨씬 이제 앞으로 몇 배로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춘 이제 전력 조달이 훨씬 더 많은 양을 해줘야 되는데 원전을 탈원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안 했어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탈원전까지 중간에 했기 때문에 원전 수요는 세계적으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탈원전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마저도 이제 원전을 다시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 앞장서서 원전의 르네상스를 구현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 인프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전 관련해서 누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느냐? 솔직히 이제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던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지금 BHI라든지 GNC에너지가 대장주 성격으로 2025년 초 2월 3월에 달성했던 고점을 갱신하면서 조정 나왔다가도 막 치솟 쓰면서 급등했습니다. GNC에너지도 그렇고 BHI도 2월달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 뚫고 급등했거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만 이때 2월 달에 고점을 아직도 갱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급락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죠. 왜 쓸어 담았을까요? 그렇죠. 체코 두코버니 관련된 이제 이슈도 결국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저게 취소되고, 최악의 경우엔 취소되고 그로 인한 타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글로벌적인 이제 원전 수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BHI라든지 GNC에너지, 한전 KPS와 같은 각종 종목들의 이제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건설 관련해서도 이제 DLNC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신고가 랠리는 쓰지 않고 있고 서서히 이제 주가를 조금씩 밀어올리고 있는 시점인데 DLNC도 아직은 늦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원전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이제 DLNC 역시도 수혜를 받을 만한 대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나서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뭐 아직도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지만 현 시점에서도 저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아직 신고가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건설기계 쪽에서도 수혜를 볼 만한 게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화해 모드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SY 스틸텍이라든지 전진건설 로봇 같은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재건 관련된 종목들,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뭐 두산바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역시도 주가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건설기계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조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받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뭐 ABL바이오,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그다음에 뭐 HK이노엔, 제가 이제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세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트럼프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의약품 관세 이제 얘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약품 관련된 관세 얘기가 이 트리거 요인으로서 좀 불안감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의약품 관세를 했을 때 결국 관세라는 거는 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뭐 재고 확보에도 이제 분주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의약품 이제 수입이 이제 2배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관세를 앞두고 아무래도 불안감이 있다 보니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려고 하는 심리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발 의약품 관세가 임박하다 보니까 업계도 노심초사한 상황이에요. 미국 정부는 이제 의약품도 자국 생산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머크나 이제 빅파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임상 3상까지 이제 통과되면서 이제 승인 떨어지고 판매를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거 임상 4상까지 가겠다 막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도 규제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타이트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승인이 나와서 통과된 제품들도 있고 이거를 되돌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이나 뭐 중장기 전략이 제시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의약품 모두 자국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 세계 다른 나라 비교해서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 그래서 2주 안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2주 뒤면 이제 5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5월 20 며칠 날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제약바이오 업계의 수익성이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관세를 매긴다라는 건 뭐라 그랬죠? 그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는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같이 이제 트럼프의 이 그 관세 발표, 의약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위축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은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저가 매수의 찬스로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가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경기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고 지금 트럼프와 그 다음에 국제적인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이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 꼭 총칼을 부딪히는 러우 전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평화 무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도 한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수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물가 상승도 훨씬 더 제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안정을 찾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쨌든 관세로 인한 경기 충격이 있긴 할 거거든요. 그로 인한 경기 충격이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하면 물가의 포커스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불경기로 포커스가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은 잠시 동결하고 있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사이클인가요? 금리 인하 사이클인가요? 동결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잊어버리셨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21년 말부터 이제 22년, 23년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기가 심각하거든요. 미국이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뿐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의심해서는 안 되는 혁신 업종, 수혜 업종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로봇과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정이 꽤나 나오고 횡보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수세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저는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의약품 관세가 발표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불안감이라든지 막 발표됐을 때 뭐 충격이 온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이제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표가 있고 이제 6월 초중순 정도 되면은 저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추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게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무 불안하고 막 적자 지속되고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면 모르겠는데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면 저는 쭉 가져가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추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관세 관련된 내용도 아직 발표가 안 됐고 발표가 되고 나서 뭐 한 다음 달 중순 내지 말 정도부터 이제 추매를 노려보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 타점도 이제부터는 제약바이오 좋을 것 같다, 추매 기회를 잡아보는 것 같다라는 것도 제가 대략적으로 영상을 통해 주기적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요즘같이 이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바라보면서 가는 투자가 계속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 전력,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쪽이 장기적으로 계속 두각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두각을 받으면서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오시아홀딩스라든지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역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상승세,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BHI, GNC 에너지, 그리고 뭐 한전 KPS, 뭐 DLENC 이런 종목들의 이제 랠리가 저는 강력하게 이제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각종 원전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앞으로도 강력하게 불어올 것이고, 심지어 매우 장기적으로 10년간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이 의약품 관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해프닝,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조정,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 산업이 성장할 거로 믿는다면, 저는 이 제약바이오와 로봇과 원전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재건이 시작되고 그로 인한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게 되면 잠들어 있었던 건설기계 종목들이 이제는 출발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 기준을 잡아드리기 위해 제가 시황이라든지 각종 중요한 뉴스 정보, 거기에 대한 해석, 그리고 각종 기업 정보들과 이 관련된 증권 정보들,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리포트들까지 올려드리고 있고, 여기에다 검색식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이용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되거든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입장하냐?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올려놨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꼭 오셔서 여러분들 위한 무료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55,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54,900명을 이제 돌파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곧 이제 55,000명 돌파를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저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처음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버는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을 넘어서까지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